질겅질겅 입이 심심할 때 씹으면 제격인 껌. 요즘에는 풍선껌을 제외하고도 조름껌, 자이리톨껌 등 다양한 껌이 존재하는데요. 껌이 귀했던 시절, 시골에서는 밀을 이용해 껌을 만들어 씹었다는 사실, 어릴 적 만화였던 검정고무신에서 봤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럼 옛 시절엔 그렇게 귀했던 껌이 현재 다양한 종류의 껌으로 발전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껌은 천연고무의 치클 또는 초산비닐 수지에 향료, 설탕, 감미료를 첨가하여 만드는 간식이자 기호식품의 일종인데요. 원어의 발음과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껌으로 표기해야 되지만 반응 및 혼란 방지 등의 이유로 인해 껌이라는 표기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껌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선사시대 때부터 인류의 기호식품이었다는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유향나무 수지로 만든 메스틱껌을 씹었다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소독 효과와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 핀란드에서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5000년 된 껌이 발견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소독 효과 등의 이유로 껌을 씹었을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껌이 현대화가 되기 시작한 건 바로 미국에서부터 1848년 존 커티스가 인디언들이 쓰는 방식을 사용해 최초로 상업용 껌을 개발했는데요. 이후 멕시코의 전 대통령 안토니오 로페스 대 산타 안나가 치크를 뉴욕으로 보내 토마스 애덤스 시장에게 고무 대체제로 사용하게 했는데, 토마스 애덤스는 치크를 씹던 멕시코인들의 습관에서 힌트를 얻어 추인껌을 상품화하게 되었고, 이렇게 미군에게 배급됐던 껌은 이후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현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한국 최초의 껌은 무엇이냐? 바로 1956년 출시된 혜택풍선껌인데요. 당시에는 껌 자체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껌은 건강보단 맛을 위해 찾는 기호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껌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1972년 일명 대형껌 3총사로 불리던 주시오레시, 프레시민트, 스피아민트 3종이 출시되면서였습니다. 일반 껌의 대표격인 대형껌은 한국의 껌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기존 껌이 6.5cm였던 데에 비해 대형껌 3총사는 7.3cm로 두꺼웠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의 구강 구조, 턱의 강도, 입맛 등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따라 개발된 것이죠. 인공합성 수지 대신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인 천연 치클을 처음 썼고, 제품 용량을 기존 5매에서 6매로 늘렸으며 빗살 무늬를 넣은 것도 방수 포장을 시도한 것도 최초였습니다. 이후 경제력이 향상되고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인기에 힘입어 지금과 같은 조름껌, 자이리톨 같은 기능성 껌이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껌의 역사도 다 알아봤으니 껌의 재밌는 이야기들도 들어봐야겠죠? 껌과 관련된 재밌는 사실 첫 번째, 풍선껌에는 원래 만화책이 들어있었습니다. 두께는 딱 껌 한 개 정도의 두께. 실제로 이 만화책을 모으기 위해 껌을 사는 어린이들도 있었죠. 껌과 관련된 재밌는 사실 두 번째, 최근엔 많이 사라졌지만 풍선껌에는 원래 판박이 스티커도 있었죠. 때문에 판박이 스티커를 피부에 붙이기도, 학교 책상이나 가구 등에 붙이기도 해서 어른들한테 혼나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젠 만화책과 판박이 스티커 모두 추억의 물건이 되어버렸네요. 껌과 관련된 재밌는 사실 마지막, 껌과 감자칩을 함께 먹으면 껌이 사라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껌의 주성분인 폴리아세트산 비닐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침에도 녹지 않는데요. 반면 감자칩에 있는 기름과 만나게 된다면 고분자 구조가 풀리면서 껌의 점성이 없어지고 결국 녹아 없어집니다. 꼭 감자칩이 아니더라도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녹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껌의 역사와 껌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껌을 좋아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그럼 저는 생각난 김에 껌 하나 질겅질겅 씹으면서 남은 하루 일과를 끝내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껌 하나 어떠세요?